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꿈 마스터 클래스 5강 진로와 전략. 내 꿈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전략이 있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꿈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꿈들을 제가 들어보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희미하게라도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전략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한번 그 전략 그리고 과정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삶에 활발한 원동력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에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며 꿈을 실제로 이루기 시작해야 한다. 유명한 자기계발 또 모티베이셔널 스피커죠. 레스 브라운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예, 저기 존 맥스웰의 책에 하나에 나와 있는 사례인데요.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라는 MIT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꿈을 갖게 되죠. 아, 가난한 나라 또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에게 학습을 돕기 위해서 조그마한 노트북을 하나씩 보급하자. 그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노트북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50달러짜리 또 100달러 정도의 노트북을 만들어서 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후원들 이런 것들을 모금을 해서 이제 보급하자는 거예요. 보급형으로. 그러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디자인이 그렇게 저렴하게 만들 그만의 디자인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 그러면 디자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렴한 부품들을 구입해서 제조를 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도국 아이들에게 원가로 보급해야겠다. 수익을 남기지 않고, 그렇죠? 뭐 non-profit 프로젝트이죠. 그래서 7개국의 뭐 브라질이라든지 또 아르헨티나라든지 또 이런 7개국의 교육부하고 컨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하여튼 이분들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이런 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주려 하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첫 번째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발을 내딛는 거. 그렇죠?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겠죠? 꿈을 확보,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꿈에 오르기 전에 안장을 채워라. 꿈을 이루는 마법은 없다. 이루어주는 마법은 없다. 따라서 꿈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꿈에 방향을 제시하고 그 꿈을 실행하는 데 전념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전략을 지금 6가지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려 합니다. 네. 당신의 위치를 모두 말하라. 포지션을 바라보는 건데요. 이 위치라고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국말로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 뭐 영어로는 GPS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GPS를 기본적으로 치기 시작을 하면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그렇죠? 다카에 뭐 국회의사당, 저희가 다카에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 국회의사당 간다 그러면 국회의사당을 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많은 트래픽이 있죠. 예, 가는데 힘듭니다. 뭐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걸립니다. 여러분, 어, 이 두 사이의 라인, 이 두 사이의 라인이 굉장히 멉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당신의 여행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을 묘사해 보세요. 현재 위치, 전략이란 현 세계에서 당신의 위치를 알고자 하는 첫 시도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센 분이에요. 선수죠. 그쵸?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때 그 꿈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미래에. 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뭐 아주 작은 꿈, 뭐 개인적인 꿈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 5kg 빼겠다. 다이어트 5kg 빼겠다라는 게 이제 언제 뺄 거냐? 한 달? 두 달? 두 달 걸리겠다. 그러면은 그 두 달 후에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빼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고 식이요법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꿈이잖아요. 내가 있을 곳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려면 어떤 조치와 과정을 따라야 할까? 현재와 미래 사이에 이 연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도달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있던 곳에서 시작해야 했다. 네, 리차드 에반스. 있던 곳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했다. 위치를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 위치를 말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바라고 목표를 정하고 이제 가는 그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 TQ라는 기관에서 2005년에 연구한 겁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 건데요. 26%는 살면서 하고 싶은 일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에 전념한다. 26%는 그렇게 전념하면은 74%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74%는 그렇지 않다. 19%는 목표와 사명, 열정이 하나로 결합된 목표를 세운다. 81%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5%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자세히 적어둔다. 85%는 또 그렇지 안 적어둔다는 거죠. 12%는 모든 주요 관심사와 자신의 삶의 역할에 목표를 세우고 마감일을 정해둔다. 88%는 역할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마감일도 정해두지 않습니다. 7%는 적어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실행에 옮긴다. 93%는 매일 실행에 옮기지 않고 기분 날 때, 생각날 때, 해야 될 때 한다는 것이죠. 꿈과 비전을 마음과 머릿속에서 꺼내 행동으로 옮기는데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연구원인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데 실패한다. 전략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결과이다. 이거는요. 개인에게도 적용되죠. 그리고 공동체, non-profit, profit, 비즈니스, 회사, 기관에도 해당이 되죠. 국가에도 해당이 됩니다. 국가. 그리고 밀레니엄 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2000 몇십 년까지 뭐 파버티 레벨을 낮춘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의 중요성. 그죠? 자기 위치 파악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는 위치를 파악을 했으면 행동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세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노트에 안 적혀 있으면 이 세 단계를 한번 적어 보세요. 첫 번째는 행동을 관찰하면서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관찰하는데 뭔가를 하라.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생각, 아이디어, 의도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처음에는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것도 시도해보라. 실천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오히려 미국 사람, 제가 이제 미국에도 있었다 보니까 미국 사람보다 더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도하기를 좀 주저합니다. 근데 주저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일단은 작게 시작을 하더라도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행동 관찰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신의 꿈과 관련된 일을 오늘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당신이 매일 하는 행동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시작하라. 세 번째는 매일 당신의
꿈과 관련된 일을 하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2번은 오늘 시작, 지금 당장이고요. 3번은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매일 어떤 행동을 해서 꿈에서 멀어지게 되는가? 내가 매일 어떤 행동을 해서 꿈에 가까워진다. 저는요, 첫 번째, 독서를 합니다. 네,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제가 잠깐 제거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하고요. 그리고, 강의 준비 겸 강의 녹화를 합니다. 영어도 그렇고요. 리더십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묵상을 하고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직원이나 현지인, 그리고 제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컨택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꿈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그 루틴을 만들어 놓은, 지난번에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신호, 루틴, 보상. 이 세 가지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신호는 동기부여입니다. 뭔가 동기부여가 왔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왔을 때는 두 번째로는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루틴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스케줄에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먹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루틴화 시키고, 그 다음에 루틴화 시켜서 아유, 밥 골고루 잘 먹네. 더 맛있는 거 해줘야겠네. 보상해 주잖아요. 어머니가 보상해 주잖아요. 그리고 어린애들에게 또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런 보상들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요. 이제 선택을 모두 고려해 보십시오. 네, 옵션입니다. 옵션을 한번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해 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옵션을 할 수 있죠. 제가 방글라데시 말도 하니까 제가 그 리더십 강의들을 큰 학교나든지 시골의 무슨 학교에 강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좀 이렇게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저는 승법이라는 그걸 선택을 했죠. 그래서 적은 사람들하고 좀 길게 가보자라는 식으로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자. 뭐 여러분은 어떤 옵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유능한 장군은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며 계획의 상황을 맞추지 않는다. 힘들다고 꿈을 바꾸지는 마라. 대신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라.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커다란 어떤 내러티브라면은 계획은 뭐 어떤 전략이라든지 택틱, 전술 같은 거를 좀 바꿔갈 수는 있겠죠. 일단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하면 꿈을 빨리 수정하지 말라. 오히려 계획을 수정해야 할 선택사항을 한번 고려해보고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이제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 옵션들을 생각해 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자원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리소스죠. 이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존 맥스웰이 이제 첫 책을 쓸 때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1년 넘게 2년 막 이렇게 걸리면서 썼다 지우고 그리고 뭐 책 쓰는 강의도 듣고 예 그렇게 하면서 아둥바둥 해가지고 썼는데 뭐 지금 보니까 그 첫 책이 굉장히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일단 발걸음을 내딛어서 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 계획은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옵션을 고려를 하면서 새롭게 활용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책이 하나 둘씩 첫 책이 그러니까 첫 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베스트셀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존 맥스웰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심하게 짰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뛰어난 지필 소재를 찾은 거예요. 예. 지필 소재는 나한테 중요한 소재가 베스트셀러도 될 수 있지만 아주 탁월하게 잘 써야겠죠.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도 중요하다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유익하려면 어떤 책을 써야 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게 필요로 할까?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더해줄까? 어떻게 더해줄까?
그래서 리더십 21가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거를 예를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팀을 꾸리는 거죠. 팀. 그래서 맥스웰이 강의를 하고 많이 바쁘니까 자기가 이제 육성으로 뭐 강의를 녹음을 한다든지 책에 대한 내용을 뭔가 알려준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대필해주고 집필해주는 사람을 섭외를 합니다. 좋은 대필자, 좋은 집필자.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뭐 사례들도 같이 서로 회의하면서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출판사도 유명 출판사, 한국에도 이제 어떤 유명 출판, 김영사라든지 뭐 이런 데 유명한 출판사들이 있죠. 그런 토마스 넬슨이라는 일반 서적, 교양 서적, 자기계발 서적에 아주 특화성이 있는 출판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팀워크는 모두 같은 방향을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팀원들의 노력이 생명력을 얻을 때 의미 있는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자 하는 의기투합을 하는 것이죠. 같이. 마감 시간도 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마감 시간이 없으면 또 다른 중요한 일에 계속 그것이 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획과 이제 촉박 데드라인을 정하는 거죠. 출판계가 주목할 만한 기회가 생긴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독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뭔가 아주 빠른 시간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또 아니면은 21세기 에 2030년에 대한 전망, 10년 후의 전망, 이러면은 2020년에 쓰는 게 좋잖아. 20년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아, 이 책은 올해 안에 써내야겠다, 이런 거죠. 창의력,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책을 파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책을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팀원과 브레인스토밍하고 결국에는 5일에 걸쳐서 15개 도시로 북투어를 시작합니다. 막 제트기도 섭외했다 그래. 지역 서점을 섭외하고. 야, 클래스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구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미 뭐 이렇게 북 콘서트를 하기로 딱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용을 채워야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책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장시켜 줍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또 타겟을 또 두면서 기업인이 직원 교육에 대량 구입하게 되고, 비즈니스 베스트셀러 23개월 동안 머물고 11년간 장기 베스트셀러로 2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원을 활용했다면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과감히 제거할 필요도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명백히 포기해야 할 일상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좋아하지만 인생에서 단념해야 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속 모든 거를 부둥켜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다양한 어떤 요구라든지 다양한 어떤 섭외라든지 뭐 이렇게 또 그런 것들이 한두 번씩 오면은 결정을 합니다. 아, 이거는 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그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6번째는 당신의 도전을 모두 받아들여라. 이 도전은 이제 챌린지.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챌린지. 챌린지를 받아들이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를 받아들이고 관찰하고 배우라.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감정도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을 수가 없겠죠. 도전을 하면은. 그리고 도전을 한다는 거는 자기의 수준의 어떻게 보면 조금 높은 거가 도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컴을 더 올리기 위한 도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사역적인 도전을 한다면 뭐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도, 그리고 아니면은 제자와 또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죠. 지는 사람은 실패의 불이익을 상상한다. 이기는 사람은 성공의 보상을 상상한다.
유명한 스포츠 심리학자인 롭 길버트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는 융통성을 가지는 거야. 두 번째는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면 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스케줄, 방법, 가정, 계획, 팀원 같은 다른 것들을 상황에 맞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이 왔을 때 그냥 내가 예전에 해왔던 그 습관대로 맞받아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를 한번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상황과 고려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태리 속담에 말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는 신발 한 켤레가 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실행에 옮기는 길은 고되고 또 많은 수고가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녀야 되거나 뛰어다녀야 되거나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네. 도전과 역경 극복에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secure라고 외워보세요. secure는 state, 말하세요, 설명하세요. state all your positions. examine, 검토하세요. your action, 행동을. consider, 고려하세요. 옵션을. utilize, 활용하세요. 리소스를. remove, 제거하세요. 불필요한 거를. embrace, 수용하세요. 도전들을.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미리 보고 그 문제들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또 과정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지만 여러분의 꿈을 명확하게 하고 여러분의 이 6단계의 발걸음을 내리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렇죠?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요약합니다. 위치를 말하는 게 먼저죠. 처음에 위치 말하기. 그래서 점 둘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사이에. 나의 현재 위치에서 미래 위치로 가려면 어떤 과정을 따라야 하는가. 그렇죠? 두 번째는요. 자기 행동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꿈 관련한 행동을 오늘 시작합니다.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유부단함은 지체를 초래하고 세월은 잃어버린 날들을 탄식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혹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작해라. 대담함은 마법과 권능, 비범함을 갖추고 있다. 이제 언제까지 뭐 할 때까지만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거는 이제 그만해도 좋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선택 상황들을 고려하는 건데 피터 드러커가 불확실성에서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다. 한번 미리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미리 고려하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자원의 총출동. 그렇죠? 자원의 총출동입니다. 그래서 리소스들을 찾아보는 거죠. 존 맥스웰이 아까 리소스들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했는지. 여기 이제 드림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완벽한 팀 꾸리는 거 이제 다음 과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포기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한다. 꿈에 도달하는 여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들고 가려다가 도중에 힘을 다 써버리고 만다. 중요치 않은 걸 과감하게 포기하라. 도전을 받아들임. 노인과 바다에서 여러분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도전하면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결국에는 잡지만 집에 갈 때 다 쓰러져 가면서 뼈다구만 남기고 가는 것들이 있죠. 어떠십니까? 실패를 받아들이고 견고해지는 거죠. 성공한 선수들은 실패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상상하지 않고 오직 성공의 보상을 상상합니다. 아까 존 맥스웰이 그 베스트셀러로서 북 투어도 하고 또 뛰어난 지필 소재를 가지고 완벽한 팀을 가지고 21가지 법칙을 주제로 책을 쓴 거를 베스트셀러화 시켰어요. 이게 이 책입니다. 그 예화로 나온 이 책,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요. 21가지 리더십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1300만 독자의 삶을 바꾼 리더십 연구의 혈주가 글로벌리 13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11년에 200만 부라고 써 있는데 이 12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동안 또 많이 팔린 거죠. 여러분 이 책 추천하고요. 제가 다음 마스터 클래스, 이번 마스터 클래스 말고 다음 마스터 클래스에
제가 알기로는 리더 마스터 클래스나 아니면은 배움 마스터 클래스 중에 이거에 대해서 예, 보너스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같이 또 하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보세요. 리더십이 결여된 성공. 리더십이 결여된 성공은 개인의 노력은 8까지 이렇게 이만큼 하는데 리더십 역량이 준비가 안 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비전이나 우선순위나 걸어가는 그 길들, 팀을 모빌라이즈하고 이끌어가는 그 역량이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영향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리더십 역량을 증가시켰더니 노력을 이만큼 했더니 그것이 부피의 증가만큼 이렇게 증가했더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리더십 역량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밖에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공동체나 내 개인이나 그렇죠? 그 영향력이. 그게 이제 한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적용 질문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점수를 매겨서 평가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였는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는 즉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이 있는가? 계획의 단계 또는 목표 중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다음 중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단계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총 시간을 계산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계산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추구할 가치가 없을 것인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원은 확보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계획의 일부로 이러한 리소스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셨습니까? 전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본 궤도에 오르겠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이 답변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1번부터 10번까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6단계 숙제입니다. 6단계를 한번 거기에 따른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 위치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내 행동을 관찰해 보시고요. 옵션을 고려해 보시고요. 자원을 활용해 보시고요. 포기할 게 무엇인지, 도전을 받아들일 게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과는 이제 드림팀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누겠습니다.